스나이더 컷을 성공적으로 끝마친 갓동님의 신작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새로운 예고편이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새로운 예고편 속 이야기 그리고 이 영화와 관련된 몇 가지 비하인드 썰들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Let's go. 먼저 예고편을 보기 전 알고 보면 도움될 이 영화의 스토리. 영화의 배경은 이미 좀비떼로 가득한 폐허 속 도시를 그립니다. 주인공 스코더드, 우리의 바티스타 성님은 한때 좀비와의 전쟁에서 영웅으로 활약했던 개쩌는 특수부대 출신의 성님이고요. 케니 로저스의 더 갬블러, 이 노래를 부금으로 예고편이 시작됩니다. 럭키보이라는 조그만 햄버거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우리의 드렉스 성님, 이때 벤틀리 한 대가 가게를 찾아오고 Mr. Ward, how would you like to make $50 million? 우리에게 친숙한 일본 배우, 이미 호크아이와 한바탕 했었던 사나다 히로유키가 등장합니다. 이 형은 이번 영화 속 카지노 사장인 헌터 블라이로 출연하고요. 이렇게 보디가드까지 대동하여 가게에 등장하는데 보디가드가 이 형보다 작은데 블라이는 대뜸 5천만 달러를 벌어보겠냐는 거부할 수 없는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주구장창 햄버거 타이쿤만 하던 워드의 두 눈이 반짝입니다. 블라이가 제안하는 임무의 내용은 32시간 안에 라스베가스 한복판에 있는 2억 달러를 가져오는 임무이고 이 시간 안에 2억 달러를 가져오지 못한다면 정부가 날린 핵을 맞고 노가 없어지게 됩니다. 석양을 가로지르는 헬기, 끝이 보이지 않는 도로, 사막이 낡은 판잣집의 풍경을 비추는 스나이더 감독의 촬영과 연출을 보여주고 주인공인 바티스타 성님은 과거의 영광스러운 훈장을 바라보며 거의 울려고 하는데 특수부대에서 활약했던 과거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시 한번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꺼졌던 호텔 카지노에 불이 들어오고 이 카지노 또한 이미 좀비떼들이 휩쓸고 간 흔적들이 보입니다. 워드는 2억 달러의 현금이 들어있는 금고의 지도, 청사진을 펼쳐 보이는데 카지노 사장인 블라이에게 요 5천만 달러의 임무를 수락한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과거 본인이 사용했던 군용 박스, 소총을 다시 한번 견착해보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드렉스 성님. 이 5천만 달러짜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 본인과 함께 작전을 수행했던 팀원들을 하나둘씩 불러 모읍니다. 워드가 가장 먼저 찾은 인물은 크루즈. 함께 맥주를 따면서 추억팔이를 하는데 Everything we did, all those people we saved. Look what it got us. 워드는 과거 팀 작전을 수행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결국 본인들에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었단 말입니다. What if just once we did something just for us? 그리고 이렇게 5천만 달러의 임무를 수행할 워드의 팀원들이 모두 모이는데 여기 이렇게 간지나게 씨가를 물고 있는 이 누나는 미국의 코미디언 겸 작가인 티그 노타로라는 배우로 이번 작품에 뒤늦게 합류하며 재촬영이 진행되기도 했습니다. Just for us. You ready to play? 워드의 모든 팀원들이 한자리에 모이고 카지노 사장인 블라이는 카지노의 축소된 모형을 보여주며 임무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좀비 영화에서 빼놓으면 섭한 전기톱까지 등장하고요. 레포대 마렵네. 라스베가스 스트립 지하 금고엔 2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200억이 넘는 돈이 방치되어 있고 이 돈을 32시간 내에 빼내와야 됩니다. 이렇게 되기 싫으면 금고털이 전문가를 포함한 팀원들을 모두 고용한 워드의 팀은 이렇게 2억 달러가 보관되어 있는 금고의 문을 여는 데 성공하고 이제 컨테이너 박스를 통해 이 라스베가스를 빠져나오는데 It's not too late to go back. 이미 폐허가 되어버린 라스베가스의 모습. 이곳은 대략 수백만의 좀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야, 핵마렵다. Nuclear launch detected. 그리고 이때 도시에 진입한 팀을 바라보는 한 남자. 이 남자가 들고 있는 창엔 머리가 꽂혀 있는데 딱 봐도 이 영화의 핵심적인 캐릭터인 것으로 보이죠. 드디어 좀비들과 처음 조우하게 된 팀. 이 장면을 자세히 보면 요 군용차 앞에 한 남자가 손을 묶인 채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보이는데 누군가 이들을 시험하기 위해 설치한 트랩으로 보입니다. What the? 그리고 등장하는 흉측한 몰골의 쇼걸 좀비. 이 좀비키는 소리를 질러 좀비들을 불러 모읍니다. They're not what you think they are. They're smarter. They're faster. They're organized.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다 말하는 이들. 다음 장면은 아까 보이는 죽창 좀비. 자유의 여신상 대가리에서 이들을 지켜보고 있었던 좀비들의 대장. 그리고 방금 그 좀비킹과 함께 모여있는 좀비 군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들은 엄청나게 영리한 두뇌로 무리를 짓고 다니며 이렇게 바티스타님의 모든 공격까지 피해내는 회피 말렙 좀비. 그리고 조직력까지 가지고 있죠. 와,
좆됐네. 네, 2004년 스나이더 감독의 영화 새벽의 저주 속 그저 단순하게 인간을 공격하는 살아있는 시체의 형태를 띤 좀비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전설이다 속 조직적이고 영리한 좀비들의 모습 같죠. 요 대장 좀비는 목에 이렇게 군번줄을 차고 있는데 아마도 과거에 이 팀의 대장인 워드와 같은 군인 출신이었고 워드와 관련된 인물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좀비 떼들의 본거지인 호텔에서 좀비들이 튀어나오고 말을 타고 내달리는 한 인물이 보입니다. 네, 이 아저씨는 사람이 아닌 요 좀비 떼들을 통솔하는 대가리, 아까 그 죽창 좀비인 것으로 보이고요. 다음 장면에선 이렇게 철가면까지 쓰고 대장 노릇을 하고 있죠. 그리고 좀비들의 정면으로 맞서는 워드의 팀, 여기엔 이렇게 기관총까지 꺼내들고 전투기 지원까지 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은 라스베가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명 인사들을 코스프레하며 관광객들의 등골을 빼먹는 코스튬 플레이어들도 보이는데 여기엔 엘비스 프레슬리, 그리고 그 뒤엔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을 코스프레한 좀비도 보이네요. 난 미키한테 삥 뜯겼는데. 다음 장면에선 아까 그 대가리 좀비가 등장하고 1대1로 맞다이를 뜬 팀원이 한 방에 날아가 버립니다. 네, 요 전투에서 팀원들은 온전히 살아남을 수 없으며 몇 명은 이렇게 쉽게 죽어나갈 것으로 보이죠. 다음 장면엔 이 대가리 좀비에게 끌려오는 한 인간이 보이고 워드의 팀원 중 한 명인 버트 커밍스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2억 달러를 손에 안고 무사히 이곳을 빠져나가려던 워드의 팀. 하지만 작전에 투입된 이들을 발견한 대가리 좀비가 요 친구를 인질로 잡았고 당연히 전우회를 끔찍히 여길 것으로 보이는 워드가 요 친구를 구하기 위해 좀비들과 대격돌할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아주 짧은 프레임으로 등장하는 다음 장면, 여길 자세히 보시면 아까 그 좀비퀸의 머리가 보이고 팀원은 얘를 제압할 준비를 하는데 워드의 팀 또한 이곳에서 무사히 빠져나가기 위해 이 좀비퀸을 인질, 아니 좀질로 잡아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좀질 좀 이상한데. 다음 씬은 2억 달러를 챙긴 후 돈을 카운팅하는 워드의 팀. 게임 한 판 안 하고 가면 섭하니까 한 판 제껴주고 이 카지노에서 또한 좀비들을 만나 지폐가 휘날리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솔플로 좀비들을 때려잡으며 돌진하는 우리의 드렉스 성님. 야, 이거 묵직한 거 봐라. 네, 좀비 때 100마리가 덤벼도 혼자 거뜬할 것 같은데 아이 좀비들이 더 무섭겠다. 야, 그리고 본인의 주무기 전기톱을 꺼내드는 반대로 이후엔 본격적인 라스베가스 공습에 들어간 군대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탈취한 2억 달러를 무사히 빼내기 위해 라스베가스 전역에 있는 좀비 떼들을 공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What is this? It's a goddamn zombie tiger. That's crossing the line. 그리고 등장하는 이번 예고편의 하이라이트, 한쪽 눈알이 사라진 좀비 호랑이가 등장합니다. 이 애완 좀비 호랑이 또한 대가리 좀비의 명령을 따르는 것으로 보이고요. 아까 전 기관총을 쏘던 팀원은 수백 명의 좀비들의 먹잇감이 되고 그래도 살아보겠다고 이렇게 조명탄까지 쏘는 모습을 끝으로 아미 오브 더 데드의 예고편은 모두 끝이 납니다. 이번 영화는 무려 9천만 달러의 제작비, 2014년 월드워 Z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제작비를 들인 좀비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영화는 우리 가똥님 스나이더 감독이 처음으로 촬영 감독을 맡은 촬영 감독 데뷔작이기도 하고요. 스나이더 감독의 제작사인 더 스톤 커리가 제작, 넷플릭스의 배급을 통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스나이더 감독은 이미 2004년 새벽의 저주를 통해 좀비 영화계에 붐을 일으켰었죠. 새벽의 저주는 기존 좀비 영화들에서 느릿느릿 기어다니던 좀비들과는 달리 무려 육상 선수 출신 배우들을 캐스팅하며 이렇게 뛰어다니는 좀비들을 탄생시켰고 때문에 엄청나게 박진감 넘치는 꿀잼 좀비물을 탄생시킵니다. 이러한 새벽의 저주의 흥행 이후 속편으로 이 아미 오브 더 데드를 제작하고자 했던 가똥님. 하지만 2009년 왓치맨의 새로운 감독으로 발탁되며 한 차례 연기가 되었고 이후 맨 오브 스틸의 새로운 감독으로 발탁되며 제작과 각본으로만 이 영화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후 이 영화의 메가폰을 잡을 감독을 수소문했지만 쉽지 않았고 이 영화의 제작은 무기한으로 연기되어 버립니다. 이후 스나이더 감독은 DC 프로젝트의 선봉장에선 감독이 되었고 때문에 본인이 기획했던 이 영화는 뒷전으로 밀려나 버리지만 2017년 비극적인 개인사, 이후 벌어진 조스티스 리그의 패망으로 인해 원호와는 담을 쌓게 되며 묵혀두었던 이 영화 아미 오브 더 데드의 메가폰을 다시 한번 잡게 됩니다. 영화의 초기 각본엔 남성 좀비가 여성 인간을 성폭행하고 여기서 하이브리드 좀비가 탄생한다는 과연 스나이더 감독다운 발상의 내용들이 있었지만 이내 삭제되었고 이번 영화의 예고편처럼 인간과 거의 비슷하거나 강한 수준의 지능 그리고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좀비물이 호랑이나 말들을 비롯한 동물 좀비들을 대거 등장하게 되며 본인이 만들었던 2004년 새벽의 저주보다 한층 더 진화된 스토리를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스나이더 감독은 이번 영화의 레드사의 엄청난 괴물 카메라, 무려 8K까지 지원하는 레드 웨폰 몬스터로 카메라로 모든 촬영을 진행했고 이 형 첫 촬영이라고 이런 캐시템을 제작사 간섭에 노이로제가 걸릴 만큼 깊게 시달렸던 가똥님 때문에 이번 작품의 투자와 배급을 맡게 된 넷플릭스가 이 영화의 투자 외엔 아무런 간섭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스나이더 감독이 이 영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 것이라고 하죠. 또한
또한 스나더 감독은 이번 영화는 별도의 감독판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관객들이 처음 마주하게 되는 버전이 최고가 될 것이라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당연히 영화의 모든 제작과 편집 등의 권한은 감독님 본인이 가지고 있으니 이전처럼 제작사한테 끌려다닐 필요도 없고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는 거죠. 이번 작품은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스트리밍되며 북미 일부 극장에선 개봉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되었었던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 아이리시맨처럼 국내 또한 일부 영화관에서 개봉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진짜 바로 예매한다 나. 사상 최악의 임무를 수행할 이 팀, 17년 만에 다시 좀비물로 돌아오는 감독님의 신작 아미 오브 더 데드는 5월 21일 넷플릭스를 통해 독점 공개됩니다.